회사에서 좀 어떻게 해야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나의 아웃풋을 키우는 게 이제 최선의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거, 네. 잘하는 일을 하는 거, 잘하는 일을 좋아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잘하게 하든지. 안녕하세요. 김작가TV 작가이치의 코너입니다. 오늘의 책은 바로 이제부터 일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런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네.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왜 다 좀 성과를 못 보인 거죠? 사례로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제 컨설팅 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 회사 말고 이제 다른 회사에 회의실이나 이런 데를 자주 방문을 합니다. 네. 되게 이제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어요. 맞아. 뭐 회의는 어쩌고 이렇게 뭐 짧은 시간에 몇 시간 합시다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 표면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 뜯어보면 그 안에 다른 스티커가 또 붙어 있어요. 비슷한 내용으로 조금 빛이 바랜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네. 뭐 회의를 어떻게 하자, 불필요한 야근을 없앱시다. 맞아. 우리가 이제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본질적으로 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잘못됐는가 이걸 이제 정확히 타겟팅해가지고 그 뿌리를 캐냈다기보다는 야근이 많다, 회의가 많다, 보고가 많다. 어떻게 보면 증상을 낮추는, 증상을 좀 완화하는 데만 네. 초점을 두고 그것도 꾸준히 한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저는 이제 보다 정확하게 이제 발작적이라고 보는데 네. 몇 년에 한 번 생각날 때마다 이제 이거 또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캠페인을 해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쫙 붙이고 뭐 게시판에 올린 다음에 또 잊고 있다가 몇 년 후에 비슷한 걸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뿌리를 캐려는 작업보다는 드러나 있는 성과만을 저희가 지향한 게 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그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뭔가 부족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책에서 보니까 또 한 뭐 3가지 정도가 빠져 있다고. 예. 일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의 그 생활,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죠. 그쵸. 어떻게 보면 그리고 습관에도 가깝습니다. 습관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이제 널리 알려진 책이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책을 보면은 습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건 크게 이제 3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지식. 내가 겨냥하는 바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네. 그리고 습관을 바꾸기 위한 방법, 그리고 3번째로는 습관을 바꾸고자 하는 그 동기, 의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에는 그 3가지가 다 결여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지식이라는 측면에서는 무엇이 진짜 일인지,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미 주어져 있는 일을, 시키는 일을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냥 편하게 생각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2번째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려는 방법론에 있어서 단기적인 간헐적인 캠페인 정도만 하면은 일하는 방식이 바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했던 점이 많은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과가 없었던 거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고 이야기는 하는데 정말 그걸 원하고 있었는지는 전 사실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변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포기하고 이제까지 안 해왔던 낯선 곳으로 뛰어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편한 방식은 그냥 잘못되는 줄 알면서도 거기에 안주하고 혹은 거기에서 나의 이득을 취하고 그냥 그러면서 편하게 지내려는, 그래서 말로는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바꾸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음가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제도라든가 이런 문화를 바꾸려고 굉장히 여러 가지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 사람이 그대로거든. 예. 거기를 다니고 있는 직원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공기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쨌든 사기업보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이런 문화보다는 조금 이제 공기업 같은 데가 약간 책임지지 않으려는 문화도 있고 그런 게 있다고 저도 이제 공기업 다니는 분들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기업에서 이제 그런 걸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잘 안 되는 게 제 아는 지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그게 다 젖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원 때 들어갔을 때는 난 공급이 들어왔지만 정말 열심히 일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하려고 했대요. 근데 3년쯤 지나니까 자기도 젖어 있더라고요. 이 제도나 문화 등 이런 것들 바꾸기 쉽지 않은 게 이 방금 말씀하신 동기가 이 구성원들의 동기,
무서운 일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예, 맞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네.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바뀔 수는 있다라고 보고요. 네. 다만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바꿔가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입사한 지 몇 년 만에 젖어드는 거는 그게 편하기 때문이고 조직이 그걸 용인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바꾸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방식으로 하는 게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흡연자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는데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시간을 길게 늘려서 보면은 그 남성 흡연율이 제가 알고 있기로 20년 전에서 한 반 정도로 줄어들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르냐를 저희가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담배라는 게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가 됐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불편하게 만든 거죠. 건물 나가서 펴야 되잖아요. 예, 예전에 저 입사했을 때만 해도 사무실 옆에 바로 흡연실이 있었고 그 이전엔 아예 사무실 안에서 자리에서 담배를 필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게 점점 어려워지고 그 흡연 장소가 좁아지고 건물 밖으로 나가고 이제는 피고 나서 조금 시간 지나서 들어오라 냄새가 나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불편하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연결하자면 성과가 아닌 일을 하는 것이 평가나 이런 측면에서 점점 불이익을 받도록 시간을 들여가지고 바꿔가면은 저는 언젠가는 바뀔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대신 어느 정도 시간은 좀 필요한 거고. 예. 그러면 어쨌든 요즘에 회사에서 네. 정년도 점차 보장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LG는 정확하게 보장된 정년은 몇 년 정도인 건가요? 60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할 수 있네요. 예. 근데 뭐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그때까지 계시는 건 아니고. 네. 예. 그 보통 한 50세 정도로 은퇴 시점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현실에서는 네. 일을 좀 못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압박이 들어온다든가 네. 여러 가지 이런 경우들을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었거든요. 예. 회사에서 좀 어떻게 해야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네. 어떤 조직이든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을 잘하고 월급 이상의 가치를 내는 사람을 내보내는 조직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네. 그래서 결국은 나의 아웃풋을 키우는 게 이제 최선의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아웃풋을 잘 내는 그 방법은 큰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거, 네. 잘하는 일을 하는 거. 저는 그게 늘 충돌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좋아하는 일이냐 잘하는 일이냐. 네. 그 만화 중에 디트로이트 메탈시티라는 혹시 만화를 보셨나요? 그게 이제 한 그 가수에 대한 얘기인데 네. 그 가수가 적성에 맞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아주 그 스위트하고 달콤한 사랑 노래 부르는 거, 포크송을 좋아하는데 근데 실제 잘하는 거는 악마 분장을 하고 데스메탈을 잘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할 때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네. 신분을 감추고 얼굴을 하고 막 욕을 하는 그런 음악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거기서 느끼는 이제 고뇌나 막 이런 걸 다룬 영화인데 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뇌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뭘 잘하는지를 네. 발견하는 건 사실 학교를 다닐 때는 저는 얻기 어려운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몇 년간 일을 하다 보면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잘하는 일을 좋아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잘하게 하든지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인데 제가 이제까지 오랫동안 그 회사에서 남아 있으면서 계속 성과를 내시는 분은 운 좋게 자기 잘하는 일을 찾아서 점점 그 실력을 닦으면서 그 일을 좋아하게 되는 분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일을 좋아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일을 알면 알수록 더 좋아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만들어간 분들이 성과를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이거는 고대부터 해결되지 않은 난제일 거예요. 예. 이 고민을 저도 많이 했는데 예. 제가 사실 요 난제만큼은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답을 내린 적이 있어요. 예. 뭐냐면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갔을 때는 저는 잘하는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조직에서는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솔직히 관심이 없잖아요. 예. 정확하게 회사는 이윤 창출을 하는 곳인 거고 네. 이윤 창출을 위해서 이 직원이 성과를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직원이 이 일을 잘하고 못하냐에 따라서 일을 잘해서 성과가 좋은 거 가져오면 예. 당연히 회사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뭔가 돈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 거라면 잘하는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의 이 기준도 되게 애매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명확하게 내리는 기준이
좋아하는 일은 그 기준이 자기한테 있는 거고 잘하는 일은 저는 그 기준이 남한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제가 위원님보다 이 물을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 아 저는 물을 좋아합니다. 잘하는 걸 얘기할 때는 제가 위원님보다 글을 잘 씁니다. 예. 뭐 이렇게 잘하는 건 보통 누구보다 뭐뭐보다 잘한다. 이게 좀 생략된 거야. 예. 근데 사회에서는 어쨌든 내가 뭔가 돈을 받는다라는 건 결국 이게 등가 교환으로 난 다른 거를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옛날에 어릴 때는 좋아하는 쪽 선택했거든요. 예.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예.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 말을 쉽게 못 하겠더라고요. 예. 좋아한다고 꼭 잘해지는 게 또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실제로 마이클 조단도 아시죠? 예, 야구 선수, 예, 골프하고, 사실 마이클 조단이 농구가 막 이제 좀 질려서 예, 야구 갔는데 예. 안 되는 거지. 예, 결국 돌아와서 농구 그렇죠. 예, 그런 거 보면 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예. 공감하시나요, 위원님도? 예, 저도 공감하고요. 사람들이 내가 잘한다고 판단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사는 건 아니니까. 예. 하지만 내가 먹고 살려면 그렇죠. 돈은 벌어야 되니까. 예, 생활은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럼 또 이 직장 생활에서 네. 사실 일만큼 중요한 게 또 네. 인간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사에서도 내부 평가라든가 이런 거 누군가를 승진을 선택할 때도 일을 잘하느냐. 그래서 전 나머지 한 축은 얼마나 사실 이 인간관계 나쁘게 좀 표현하면 뭐 샤바샤바일 수도 있고 네. 라인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함께 일을 하는 거니까 네. 이게 좀 그렇게 나쁘게 취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좀 회사에서는 인간관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답이 있는 게 다양한 사람과 말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지금 조직만 봐도 가장 이제 연령이 높으신 리더와 가장 신입 사원들의 이제 나이를 비교를 해보면 정확히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 정도의 나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가족 관계랑은 좀 다르죠. 일이라는 관계로 사실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당연히 이모뻘, 삼촌뻘, 형님뻘, 뭐 누나뻘 다 같이 있는 거죠. 근데 가족과는 다르게 일이라는 매체로 묶여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일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도 충분히 세대차나 그 스타일과 의견의 차이가 그쵸. 일단 수직적으로만 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연령이 높은 분들의 언어와 스타일, 낮은 사람의 언어와 스타일, 내가 어디에 있건 그 사람들의 언어나 습관을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저는 그게 무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해도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습관, 좋아하는 거, 말투 이런 것들을 따라라는 말이 아니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들, 뭐 중간에 있는 사람들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맞아.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측면에서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는 이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해를 무기로 다양하게 자기의 의사소통 스킬을 채워 놓으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수직적으로만 말씀드렸는데 수평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나는 인사를 하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생산을 하는 공장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렇죠. 연구 개발을 하는 R&D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의 이제 습성을 이해하면은 훨씬 더 의사소통이 편해지고 인간관계도 저는 훨씬 뭐 개인적으로 친소관계 이런 걸 떠나서 일과 관련된 인간관계라면은 저는 그런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또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수용성도 좀 가지고 네. 많은 직장인분들이 이제 50대 전후가 되면 어쨌든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은퇴한 후에 뭘 준비해야지 치킨집 안 차립니까? 모두가 할 게 없어서 치킨집을 차리는 건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 생각하거든요. 은퇴를 하신 분들이 활발하게 일을 하다가 갑자기 공허해져 가지고 그 은퇴한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늙어버리시거나 심지어는 이제 몸이 아파버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거를 포트폴리오라는 관점에서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다양한 페르소나와 역할로 구성된 하나의 포트폴리오라고 보거든요. 직장인으로서의 내가 있고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내가 있고 뭐 교우관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있고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내가 있고 다양한 내가 100%의 나를 구성하는데 은퇴하고 이제 헤매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투자가 안 돼 있어요. 직장인으로서의 내가 거의 100%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직장인으로서의 내가 끝나는 순간에 나의 대부분이 날아가 버리는 게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 삶이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포트폴리오 이론의 핵심은 분산 투자거든요.
근데 분산 투자라는 건 당연히 돈이 여기저기 들어가는 것처럼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나의 모습, 역할을 정해놓고 거기에 알맞게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놔야 된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도 갑자기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갑자기 좋아지지 않고, 직업인으로서의 나도 지금 이 직업이 끝나고 다음 직업으로 넘어갈 때 그 직업이 현재의 직업과 정확히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치킨집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그때 가서 치킨집을 준비하면은 아무런 그 대비 없이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고, 그거보다는 내가 은퇴하고 나서 치킨집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일을 하면서 최소한 주말에라도 진짜 잘 되는 치킨집과 안 되는 치킨집을 돌아다니면서 거기 치킨 하나 시켜놓고 맥주를 마시면서 뭐가 다를까? 잘 되는 집은 뭐가 다를까? 안 되는 집은 뭐가 안 되나? 요거를 파악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새로운 직업을 시작한다면 좀 그거는 그냥 차리는 거랑은 완전히 다를 거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은퇴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건 직업도 그렇고 다른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포트폴리오 투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는 사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게 은퇴라는 게 뭐 50대 할 수도 있고, 60대 할 수도 있고, 40대 할 수도 있는데, 은퇴했을 때 내가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어떤 작든 크든 전문 분야가 없다면 자신의 직장 생활이 어디였든 간에 예.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생각. 예. 왜냐면 어쨌든 내가 일을 했는데 10년에서 길게는 30년을 한 거잖아요. 근데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예. 그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를 두기에는 그 세월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일이 내가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면 그게 아주 유니크한 나만의 일은 아니고 어디선가는 다른 비슷한 종류의 일이 가치가 있다는 측면이니까 그걸 내가 지금 이 조직을 떠나더라도 적용할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을 한다거나,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적성에 맞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면 좋아하는 일이라도 따로 이렇게 개발해 가면서 그러니까요. 저는 쌓아놓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조심을 해야 한다 생각하는 게, 이제 이게 위원님 명함인데 LG 예. 명함이 그 명함에 로고가 있잖아요. 예. 근데 당연히 삼성은 삼성 로고가 있을 거고, 예. SK는 SK 로고가 있을 거고,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 너무 대단하지만 사실은 그 분에게 일을 주고 계속 이렇게 일을 하는 거는 내 이름 김도윤이라서가 아니라 SK건설의 김도윤이라서, 삼성전자의 김도윤이라서 주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 그럴 수 있죠. 회사에 내가 큰 기업에 다닌다 해서 내가 마치 삼성인 것처럼, 내가 LG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이 내 명함에서 회사의 로고가 빠졌을 때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예. 큰 조직은 또 나름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들이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고 고도로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개인이 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가 뭐냐면, 사회에 나갔는데 그거 외에는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범위를 알고 있었으면은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너무 좁게 큰 회사에서만, 큰 조직에서만 필요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큰 조직에서 아주 작고 전문화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조금씩 그 범위를 넓혀가고 알려는 노력을 하는 그런 건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